새벽 4시 서울 시내를 달리는 택시 한 대. 운전석에 앉은 70세 최성민은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누가 봤겠어요? 10년 전 이 남자가 연매출 500억 회사의 CEO였다는 걸.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뀝니다. 잠시 멈춘 택시 안. 성민은 깊은 한숨을 쉽니다. 오늘도 12시간 운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70억 빚을 갚기 위해서. 2015년 봄, 강남 테헤랄로 고층 빌딩 30층. 최성민 대표이사실. 이번 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임원들의 박수가 쏟아집니다. 60세의 성민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습니다. IT 부품 제조업체 성민테크는 그가 30년간 일궈온 자랑이었습니다. 직원 200명, 연 매출 500억, 판교의 3층짜리 사옥, 강남 아파트, 제주도 별장까지 성공한 기업인의 삶이었습니다. 2016년 여름,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대표님, 중국 바이어에게서 긴급 연락 왔습니다. 비서가 급히 들어옵니다. 중국 최대 전자업체와의 5년 장기 계약, 1000억 규모의 빅딜이었습니다. 이걸 따내면 우리 회사가 업계 1위로 올라서는 거야. 성민의 눈이 반짝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3개월 안에 공장을 2배 확장하고 설비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 은행 대출 받아서라도 하는 겁니다. 성민은 주저없이 결정합니다. 2016년 가을, 은행에서 50억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아파트와 건물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계약만 따내면 3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어요. 아내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공장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최신 설비를 들여놓았습니다. 직원도 100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2017년 1월, 드디어 중국 바이어와 정식 계약을 체결합니다. 드디어 해냈어. 하지만 성민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파멸의 시작이라는 것을. 2017년 3월, 출근길에 받은 이메일 한 통, 계약 일시 보류 통보, 손이 떨립니다. 급히 중국 바이어에게 전화를 걸지만 연결되지 않습니다. 일주일 후 정식 통보가 왔습니다. 중국 정부의 수입 규제 강화로 계약 무기한 연기. 이미 공장은 완공 단계였고 설비는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는 매달 3천만 원씩 날았습니다. 괜찮아. 다른 바이어를 찾으면 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갑자기 확장한 시설과 인력은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2017년 여름부터 상황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기존 거래처들마저 주문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였습니다. 매달 적자가 누적되었습니다. 직원 월급을 주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2018년 봄, 대출액이 100억을 넘어섰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급여 지급이 어렵습니다. 재무 담당 이사의 말에 성민은 무너집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걱정 어린 눈빛이 성민을 더욱 괴롭혔습니다. 2018년 가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여보, 회사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아내에게 고백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집니다. 30년간 일궈온 회사를 포기한다는 것, 68세에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직원들을 모두 해고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직원들의 원망 어린 눈빛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공장과 설비를 매각했지만 헐값이었습니다. 회사를 청산하고 모든 자산을 정리해도 70억 원의 빚이 남았습니다. 2019년 초, 법원 경매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강남 아파트, 판교 사옥, 제주 별장. 모든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30년 동안 모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사하는 날, 아내와 함께 텅 빈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돌아봅니다. 여보, 미안해요. 다 내 욕심 때문이에요. 아내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아줍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니까. 69세의 나이에 월세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30평대 아파트에서 10평 원룸으로.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70억 원의 빚이었습니다. 2019년 봄, 70세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경비, 청소, 여러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나이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택시는 어때요? 운전은 평생 하셨잖아요. 택시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괜찮겠습니까? 70억 빚을 갚아야 합니다. 죽기 살기로 일하겠습니다. 간절함이 통했는지 합격했습니다. 2019년 5월,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전직 CEO에서 택시기사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12시간씩 운전했습니다. 첫날 밤, 강남역에서 첫 손님을 태웠습니다. 아저씨, 서초동까지요.
3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엔 저런 가방을 선물로 사주곤 했는데 쓸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손님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전에 어디서 뵌 것 같은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전 우리 회사 거래처 담당자였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평생 택시만 몰았어요. 거짓말을 하고 얼른 출발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새벽 4시 기상, 세수하고 택시 회사로 향합니다. 12시간 운전하면 하루 20만 원 정도 법니다. 회사 수수료와 유류비를 빼면 순수익은 12만 원. 한 달에 360만 원 정도였습니다. 월세 80만 원, 생활비 100만 원을 빼면 180만 원이 남습니다. 이 돈으로 70억 빚을 갚는다? 계산기를 두들겨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도 힘들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재발했고 당뇨 수치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쉬는 날은 수입이 없으니까.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없었습니다. 9시가 넘어서야 돌아온 아내의 손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그냥 마트 갔다 왔어요. 하지만 며칠 후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새벽 청소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딩 청소, 계단 청소. 68세의 나이에. 왜 말 안 했어요? 당신 혼자 힘들게 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아내의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아내까지 이렇게 고생시키다니. 2020년 여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원금 상환 계획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매달 이자는 꼬박꼬박 갚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원금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70억 빚 중 매달 이자만 1,50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벌어봤자 월 500만 원. 이자도 제대로 못 갚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의 차가운 통보, 개인 파산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보증을 선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파산하면 그들에게 빚이 넘어갑니다. 그럴 순 없었습니다. 2021년 가을, 택시를 운전하던 중 한 승객을 태웠습니다. 아저씨, 여의도까지 가주세요. 40대 중반의 정장 차린 남자였습니다. 뭔가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김 과장, 20년 전 우리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이었습니다. 혹시 대표님 아니십니까? 맞네. 김 과장은 생각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그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인생이 다 그렇지 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대표님, 제가 지금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와 주십시오. 일주일 후 김 과장, 아니 김 대표를 만나러 갔습니다. 작지만 알찬 IT 컨설팅 회사였습니다. 대표님, 저희 회사 고문으로 와주시면 안 될까요? 고문이라니? 대표님의 30년 경험과 인맥이 필요합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300만 원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망설였습니다. 72세에 다시 회사원으로? 하지만 택시 운전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새벽과 저녁에는 계속 택시를 몰았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2021년 11월, 낮에는 회사 고문, 새벽과 저녁에는 택시기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서 8시 택시 운전, 낮 9시에서 6시 회사 고문, 다시 저녁 7시에서 11시 다시 택시. 하루 18시간 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늘었습니다. 회사 급여 300만 원, 택시 수입 400만 원, 합계 700만 원. 아내의 청소 일수입 200만 원까지 합치면 월 90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를 빼고 매달 700만 원을 빚 상환에 쏟아부었습니다. 70억을 다 갚으려면 100년이 걸리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022년, 2023년이 지나며 빚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70억에서 65억, 60억으로. 2024년 봄, 5년 만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아들. 회사가 망할 때 연락을 끊었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빚을 제가 갚겠습니다. 아니다. 내 빚은 내가 갚는다. 하지만 아버지 나이가 뭐가 문제냐. 나는 아직 건강하다. 아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죄송해요. 그동안 연락도 안 하고. 괜찮다. 내가 잘 되는 게 내겐 더 큰 위안이다. 아들은 일주일을 함께 지내다 갔습니다.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빚을 다 갚아야 아들에게 떳떳할 수 있다.
2025년 12월 새벽 4시 오늘도 택시 시동을 겁니다. 74세가 되었습니다. 빚은 50억까지 줄었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최근 회사 고문료가 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김 대표가 말했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회사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됩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건 존중받는다는 느낌입니다. 택시 안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 나 오늘 저녁에 일찍 들어갈게요. 외식하자. 정말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당신한테 정말 고마워서.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뀝니다. 나는 다시 출발합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함께 할 사람이 있으니 괜찮습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추억 톡톡은 늘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